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첫 장 국내 증시는 양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도 크게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증시뿐 아니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여러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또 뉴페이스 주식닥터입니다. 김대준 주식닥터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경험이다.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첫 직장, 첫 월급, 첫사랑, 첫 방송 너무 떨립니다, 지금. 오늘 방송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여러분께 잠깐 드리면은 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부산, 대전, 목동 지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고충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사에서 홀세일 팀을 근무하면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교류하고요. 또 그들이 투자를 하는 패턴, 노하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을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수업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이 내시는 수업료를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떨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채널 고정하시고 꼭 저에게 힘을 불어주신다면 제가 좋은 시황과 좋은 종목으로 오늘 방송과 강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떨리신다고 하는데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길고 탄탄한 경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 되실 수 있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인 이 비법을 전수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또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변동성 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국채금리의 상승세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 상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키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한결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장중의 낙폭을 확대하면서 일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2% 하락세로 3,019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개인이 4거래 연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오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가깝게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2%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990선도 무너지면서 98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도 2,000개가량의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승했던 섹터, 영상 콘텐츠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와 제작사 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이번에는 특수효과 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로 확산이 되면서 오늘 NP나 자이언트스텝 그리고 덱스터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또 남부 경업주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락망 복원 가능성 계속해서 주목이 되면서 남부 경업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의 자동차 3분기 신차 판매가 두 자릿수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9월 판매량이 22%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장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갔던 길을 또 가게 되면 빨리 가는 것 같고 쉽게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정답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해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큰 그림, 제가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지금의 시장, 그럼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3,000포인트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네. 더 빠질지.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관들은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주식 참여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있죠. 지금의 장의 저점 포인트를 2,950포인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아니면 느낌적으로 네. 이러한 근거에서 2,950포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는 데이터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20조 원이었습니다. 이 120조 원을 증권사에서 말하는 TP, 탑프라이스, 적정 가격, 목표 가격을 많이 얘기를 하죠. 목표 가격과 적정 가격을 산출할 때 단순하게 그 기분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화 되어진 그 단말기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상장되어진 2,300여 개 종목의 실적 가치를 판단해서 적정한 종합주가수를 판단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950포인트입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약 20%의 실적 성장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가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싸게 보이는 느낌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3,000포인트 근접했을 때부터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특히 오늘 장을 바라보면서 거의 저점권, 바닥권 매수를 할 만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상장자들의 실적, 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산출한 저점이 코스피 2,950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종가가 3,019포인트였는데 3,000선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얼만큼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네. 하고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과거에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알았던 지인들에게 교육을 했던 종목입니다. OCI입니다. 네. 그 김동원 앵커 OCI의 사명이 왜 OCI인 줄 아십니까? 사명이요? 그것까지 네. 모르겠네요. 어렵죠. 네. 어딜 봐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OCI가 동양 화학 산업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 기업이 있었는데 이걸 네. 영문으로 바꿨습니다. 오리엔트 케미컬 인더스트리. 네. 그래서 OCI고요. 과거에 6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던 그 종목이었고 이 회사 실적이 이제 악화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10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네. 특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서 저가로 이제 많은 납품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올 초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OCI의 기업 가치가 더 두드러진 현상에서의 모습이고요. 네. 원재료의 가격도, 이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불어 주가의 상승도 같이 구현하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 또한 오늘 장에서 다소간의 위아래 구간에서의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현 구간에서부터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흐름에서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 태양광 관련주죠. OCI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정도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와 실적의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높다라는 전략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함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이 또 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다른 한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김동원 앵커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 축구는 저 별로 잘 모릅니다. 그럼 네. 저기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가보셨나요? 네, 가본 것 같아요. 이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이 네.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과거의 주가 내용 면에서도 장기간의 그 횡보 내지는 조정의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시장의 패턴과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이 가치주 섹터의 실적 관련 개선주들이 움직이는 장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번 3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가운데에서의 상향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일부분에서는 좀 올라온 가격이 아닌가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한 단계 주가의 레벨업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면서
저희 김대중 작타에서는 관심으로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더 가능할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늘 아시아 시장까지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공급망 문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3,000선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좀 기술적인 대응 전략, 코스피 지수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증권사 입사해서 사원 대리 때는 특별하게 뭐 테이퍼링이니 금리니 환율이니 미국 시장이 동향이니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관 수급만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부분들 금리, 환율,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돌아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리와 환율의 이 민감한 역학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체 그 시장에서의 그 김도훈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금리와 환율 역학관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서 시장을 판단하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종목별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임의 현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 환율 동향, 결코 지금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에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하거나 저점의 수준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과감하게 주식은 시장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는 상황에서의 데이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 금리가 경제 전망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긴 하니까 네. 앞으로의 또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좀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NP나 가온미디어 같은 그동안은 좀 주목되지 않았던 저평가 종목들이 이 저평가 매력을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바른손이나 덱스터 같은 기존의 OTT 콘텐츠 관련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도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와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최근에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 전에 메타버스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저희 애가 개념이죠. 네. 공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메타버스 또 인터넷 ICT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만 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과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죠. 김도훈 앵커 혹시 로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로시? 그 가상 인간, AI 그 인간. 광고에 나오는 맞습니다. 네네. 그 생보사 광고에 네네. 그 가상 인간으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죠. 네네. 지금까지 1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팔로워가 10만이랍니다. 네, 대단하지 엄청나네요.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가상인간, 가상공간, 가상공연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요. 관심을 갖고 흐름을 쫓아가야 되겠지만 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관련 종목 중에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 MP였죠. 네네. 거의 아침 시초가 근처에서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장주라고 그러죠. 제일 강하고 빠르고 센 종목을 지표로 놓고 이정표로 놓고 나머지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MP의 상승 탄력이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을 해서 시장 참여도를 결정하시고 진퇴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메타버스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네. 때문에 조금은 좀 잘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대장주의 흐름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맞습니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MP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에너지 관련주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면서 간밤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을 보였고요. 관련 ETF부터 관련주들까지 함께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최근에 수혜주들, 한국가스공사나 이 가스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김도원 앵커, 혹시 LPG와 네. LNG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LPG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그래서요. 네. 석유나 석탄에서 추출한 가스, 액체 상태에서 가스입니다. LNG는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그 셰일가스나 아니면 직접 공구해서 추출한 가스를 LNG, 그 네.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다 보면 LNG 버스라고 많이 보시는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친환경,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LNG,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김동현 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은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어딜까요? 1위가 미국이고요. 미국이고요.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소비국은 어디일까요? 소비국은 미국 아니면 중국일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국내 그 산업에 있어서도 이 천연가스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동향이 5.9불이었습니다. 높다라고 판단하시죠. 왜? 최근의 동향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올 초에 1.5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크게 이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지난 2000년에 16불이었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흐름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와도 아주 연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주가 흐름 판단하시는 내용에서의 접근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연가스, 가스 관련주들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천연가스의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종목을 접근하실 때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굴을 하고 그 시출을 한다고 그러죠. 네. 이 채굴을 하고 시출하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네. 다소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그 공급망을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딜리버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추하고 시공하는 이러한 회사, 이러한 기업 중심으로 해서 특히 SK가스나 오늘 장에서 다소간의 그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앵커께서 잠깐 언급한 그 한국가스공사 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승치의 목표를 높게 잡으셔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 세계 이제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추나 시공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확인해 보시고 또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의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제가 방송 모두에 굉장히 떨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진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이나 아니면 처음 산행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리고 여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제가 오늘 시간에 특히 금요일 시간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시장의 큰 그림과 얼개를 짜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의 하락이 예상보다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의 게임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과거에 증권회사 20여 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투자 전략과 투자자들에 대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나름대로의 시장을 보는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기적인 형태로서의 반복적인 순환에서의 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흐름에서의 시장이 느껴지십니까? 일정 기간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봐서 지난 1983년도에서부터 지금의 현재 주가의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 흘러왔던 과거의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가는 지금까지 이번 상승을 포함해서 3차례 대세 상승의 기준점에 있습니다. 대세 상승이라고 하면 어떤 상승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고점을 깨지 않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에서 주가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상승. 흔히 N자형 상승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패턴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은 지난 1980년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승장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장이고요. 2004년에서부터 2008년장입니다. 제가 필드에서, 현업에서 아주 많은 투자 수익률을 올렸던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상승장이 지금의 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장은 동일 패턴의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예측 가능 시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동일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난 첫 번째의 상승장은 어떠했을까요? 85년부터 89년까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 입사해서 사원 데릴 때 부장님들 계시죠? 연배가 있으신 부장님들께 과거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직급이 낮았기 때문에 야라고도 많이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바둑을 두다가 바둑알을 뒤로 탁 던지면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객장에. 전광판에 딱 맞는 종목을 추천한답니다. 그럼 그 종목 상한가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았습니다. 3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호황기였죠. 그리고 국민주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주식투자 경험이 오래 되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포스코, 포항제철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의 얘기를 드리자면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김대리, 객장에서 악소리가 나면 주식을 사고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주식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때 객장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무슨 얘기냐고요? 주식을 빨리 사려고 애를 업고 객장에 뛰어와서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시골에서 논 팔고 배 팔고 소 팔아서 주식 광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4년 동안의 주가 상승 시기에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증시 자금입니다. 돈이 몰렸습니다. 4년의 상승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7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세 상승장. 제가 잘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이때 과장이었습니다. 회사의 과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상승장에서 제가 선배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 지금까지는 말이야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식을 잘 봐야 된다. 부자는 주식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97년도 증권회사 여의도에 처음 입성했을 때 저는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IMF가 오더라고요. 매일 하한가입니다. 저는 하락장만 보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의 조언 받고 2004년도부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짬밥도 늘었겠죠. 시장 내에서 6년, 7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저 나름대로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최연소 부장을 했습니다. 36, 7살 때. 그리고 초고속으로 본부장을 했습니다. 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에서 제 주식 투자 기간에서 굉장히 피크 타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종합지수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리고 세계 경기 호황이라는 부분에서의 도움닫기가 만들어진 상태였죠. 펀드 열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펀드의 호황기가 그 1999년, 2000년도에 이익취회장, 현대증권 이익취회장의 바이코리아 펀드였죠. 그리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펀드였습니다.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어떤 그 타이틀을 고유명사나 사람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펀드명을 나폴레옹, 디스커버리. 나폴레옹 펀드는 300% 수익이 났습니다. 디스커버리, 박현주 펀드는 1000%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 펀드 열풍이 어떠했냐면요. 대략적으로 한 80조 원의 유동성이 펀드로 집중이 됐고요. 이 당시 주식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엄청나게 팔아냈습니다. 대략
15조 원을 팔았습니다. 엄청나죠. 지금보다도 외국인 매도세가 더더욱 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외국인의 매도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동성이었습니다. 펀드 열풍에서 개인이 가입한 이 펀드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계속 부양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의 시장 유입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장. 저는 지금의 장이 3차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종합지수 예상치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치 이미 나온 내용이고요. 고객 예탁금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증시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의 상승이 있었고요. 15년의 조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14년의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코로나 이전 지수가 2,400포인트였고 코로나 시기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기준점을 1,400포인트로 잡아서 지금의 3,000포인트는 2배가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의 해법은 주가가 일시적인 외부적 변수에서 일시 급락을 했을 때는 이전 주가로서의 보정을 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기준점은 대략 2,200에서 2,300포인트. 지난해 10월 즈음에서의 상황을 출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1년차 상승장입니다. 4년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15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숲을 보라고 합니다. 큰 그림을 보라고 합니다. 전망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어려운 장에서 쉽게 말해서 하락하는 장이나 횡보장이나 상승의 패턴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으로 부분적인 투자만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가능성의 확률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주변 여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기업 실적과 글로벌 증시의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테이퍼링, 환율 뭐 이런 등등의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저점이었던 거죠. 제가 큰 그림에서의 시장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닥가닥 조목조목 탑다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드리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종목까지 발굴해내는 기법으로서의 설명을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 방송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의 설명들은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노란톡방의 참여 방법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듣고 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앵커 부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대세 상승장에 대한 특징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대준 세 글자 적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원포인트 주식 레슨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동일 패턴의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좀 전에 제가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압축해 보고 싶다.
조금 앞쪽에서 최근 6개월 내 1년 내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 분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좋아하시죠? 종목 내용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됐던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기점으로 해서 이번 상승장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 또는 바람 쐬러 뭐 여러 가지 야외 활동 좋겠지만 내가 주식 투자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시면서 과거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0월에서의 출발점입니다. 2개월 상승하고요. 2개월 조정하겠습니다. 롱텀하게 보면 4년 상승과 15년의 조정이지만 셔텀하게 짧게 보면 시장의 흐름 자체는 2개월 상승과 조정 그리고 2.5개월 이 패턴이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동일하게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이 어디까지 빠질지 지수는 여러분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950포인트를 전후로 한 가격대가 바닥권이다. 오히려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싸게 보인다. 그럼 기간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지수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 턴하는 이 터닝 포인트는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은 파동이긴 하지만 3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 기간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개월 차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딱 결론이 나오겠죠. 기간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서 보게 되면 이번 10월장 마무리 국면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 11월장에서 흐름은 반전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빠르면 10월 중순 이후에서부터 시장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그림과 조금 더 작은 그림에서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한 번에 전체 큰 시장에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럼 종목을 궁금해 하시겠죠? 종목 전에 한 단계 거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업종입니다. 우리가 종목만 쫓아다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그림과 숲을 보지 못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거기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전체 큰 그림을 보고요. 업종을 보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그 형태의 투자 대상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식을 사서 흔히 말하는 물렸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상승 턴오버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장은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흐름들이 진행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으로 여러분께 이 내용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또 이러한 비슷한 내용에서의 흐름들도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업료를 줄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그 수업료를 저는 줄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중간 단계에서의 숲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들의 형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장은 기존의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장세에서의 성장주들이 가는 장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터닝 포인트 10월 중순 11월 초에 나타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때에는 가치주 성격, 저금리 금리 상승기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들. 그동안 회사의 자금을 많이 비축해 놓고 이제 금리가 올 때마다 우리는 M&A나 기업 사업 다각화나 여러 가지 그 형태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는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10월장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내 종목 많이 물려서 지금 나는 더 살 돈도 없어. 과감하게 옮겨 타기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과감한 결정 또한 필요한 장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큰 그림의 형태의 캔버스의 이 스케치 정도만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음 방송 시간에
색칠 하나 윤곽을 나타내는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의 내용들까지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저 주식 투자에서 수익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노란톡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임에도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히든 종목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양화학산업입니다. 아, OCI. 그렇죠.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흔히 말하는 한 놈만 팬다. 끝까지 먹는다. 네. 그 김도원 앵커 주식 투자의 가장 하수라고 하죠. 하수는 어떤 형태의 매매를 할까요? 매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먹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제일 고수에서의 실현하는 방법에서의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OCI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서의 매매 동향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부터 과거로 가서 최근 열흘 동안의 그 매매 형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제가 시장에서 현업에 있을 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패턴과 그들의 매매 노하우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CI, 오늘 장 출렁출렁했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일정 부분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접근 가능하고요. 중요한 공략 포인트 그리고 흐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적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OCI였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에 더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 유입되고 있다는 투자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OCI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전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